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된 아줌마입니다. 남편까지 해서 아들, 딸 네 식구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첫째입니다. 아래로 6살 터울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해야 했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집안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동생만큼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남편 가보지 못한 대학도 다녀왔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었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인간극장에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겠지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시댁에서 지원은 변변찮은 스펙의 남편보다 남편 덕분에 대학까지 가게 된 도련님이 소위들 말하는 몰빵을 받게 되었다네요. 물론 그 시절을 함께하지 않은 저로서는 거기에 얽힌 이야기와 사연들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응당 내 남편에게도 와야 했을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인생의 만약이란 없지만 그때 기술이라도 배웠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해서요. 남편은 심성이 참 좋습니다. 저도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더 좋은 시집자리들 두고 남편을 선택하게 된 건 그 착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에요. 물론 남들보다 출발점이 훨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한 건 사실이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너무 분해 잠 못 이루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 저희가 결혼하겠다는 걸 알리러 시부모님 찾아뵈었을 때도 두 분은 썩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성에 안 차나 마음에 안 드시나 걱정했는데 이유가 참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당장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에 생활비를 벌어오는 남편이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댁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돈이라던가 이런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유였고요. 주변에서도 그게 무슨 경우냐며 제 결혼을 반대하던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갖고 있는 신뢰도 컸고 이 사람이라면 조금 부족할지언정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남편 또한 이런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어 했어요. 저도 남편의 식구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나 요구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까지 이 사람을 저버린다면 영영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만용이었는지 이 사람을 구원해줄 사람은 저 하나뿐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우리는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결혼식장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초지일관 무슨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식장에 계셨고 축복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가장 기뻐해 주셔야 할 분들의 응원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우리 결혼을 축복해주기보다 돈부터 찾으시더군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결혼을 우리가 우겨서 한다는 이유로 결혼 비용이나 그 어떠한 부분에도 도와주신 거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측 하객들도 전부 다 남편이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온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난하게 살아오시면서 친척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도 많았고, 그런 사소한 사건들을 이유로 연을 끊고 살게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굳이 그 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이 가져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돈에 욕심을 부리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친정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시고 싶어 하셨지만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었을 뿐더러 저희 집이라고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보고 싶다. 저희 부모님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축의금 드린 걸 가지고 남편은 그게 자기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돈이라고 말하며 인연을 끊고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돈 필요하다는 연락도 자주 받았습니다. 이제 둘이서 버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놓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가장이고 챙겨야 할 가족이 있으니 생활비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요. 시아버지는 대번에 남편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갈기시더라고요. 본인이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다고 아주 여자한테 홀려서 가족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고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축의금 드린 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시아버지의 손찌검에도 말을 바꾸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두 분도 곧 포기하시고 가시더군요. 가는 길에도 폭언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자한테 홀려서 가족 등지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며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방 한 칸짜리 비좁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고등학교를 나오고부터 모아온 돈을 전부 다 자기 부모님께 드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해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아온 돈과 약간의 대출을 합쳐 전세로 신혼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신혼생활 포기하고 대출금부터 없애기 위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일만 하고 허리 졸라매 돈을 아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코딱지만한 사이즈지만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자가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룸 전세를 정말 좋은 조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지내며 돈을 더 모아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둘이 살기에도 비좁은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만 말한 대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새 식구가 한 명 생기게 되었어요. 첫째가 생기게 된 것이죠. 저도 남편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친정부모님도 뛸 듯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 저는 계속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평소 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매일 같은 신발 신으며 신발이라고는 한 켤레씩밖에 없던 신발장에 못 보던 신발이 2켤레가 더 있더라고요. 신발의 주인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제 오냐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가 했더니 남편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하네요.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축하한다고 하시며 돈 10만 원이 든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그날 남편하고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 주소를 알려준 거냐고요. 영 끊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혼자 찾아뵈면 되는 걸 무슨 생각으로 집 주소까지 알려준 거냐 따졌어요.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인 채로 미안하단 말만 중얼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모님께 주소를 알려줬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을 계속 다그쳤습니다. 계속 저한테 욕만 먹으며 아무 말 못하던 남편이 버럭 성질을 내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장인 장모님께 처음 말했을 때 자기는 마음이 아주 찢어졌다며 그걸 알고나 있냐고요. 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경사인데 그 기쁨의 순간에 자기 부모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합니다. 집 주소를 알려드리기 전에도 혼자서 따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해오면서도 돈 이야기 한 번 꺼내신 적 없고 동생도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제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한테 더 이상 돈 이야기 하시지 않을 거라고 소리를 박박 지르더군요. 돈 이야기 안 할 거라는 건 어떻게 믿냐고 따지니 자기 어머니가 돈 봉투도 주고 갔지 않느냐며 입가에 침이 고일 때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네, 돈 봉투 받았죠. 10,000원짜리 9장에 5,000원짜리 2장이 들어있는 10만 원이요. 물론 저희가 연을 끊으려 시도한 건 사실이지만 결혼 생활 3년 동안 시부모님한테 숟가락 한 세트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저희에게 주신 돈이 5,000원짜리가 섞인 10만 원이라는 사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10만 원이 어긋난 시부모님과 우리 사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좋은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되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이 가끔씩 방문하기는 했지만 과일 한 봉지라도 직접 사다 주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에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생활비를 달라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몇 번의 교류를 하면서 남편은 기가 살아서 그것 보라고 이제 온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처럼 으스댔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비좁은 우리 집에 또 한 명의 식구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둘째인 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맞벌이 부부였던 저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희 형편을 알고 계시기도 했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아무 대가 없이 봐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찾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찾은 이유를 말하시더라고요. 사돈이 애 봐준다고 고생 많은 거 안다고 웬일로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자기도 할머니 된 기쁨 좀 누려보고 싶다고 둘째가 태어난 김에 자기도 아이를 돌봐주고 싶더라고요. 마음만은 고맙지만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살 된 아들은 손이 많이 가니 싫고 갓난쟁이인 딸아이를 자기가 맡아주고 싶다고, 아들은 친정어머니가 계속 보게 하고 갓난쟁이만 제가 출근하는 길에 시부모님 집에 내려주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집으로까지 와주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고, 아이가 정 보고 싶으시면 그냥 집에 오시면 된다고 하니 불편하게 사돈하고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있느냐고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어머님께 맡겨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시댁하고도 거리가 가까운 편도 아니고 회사를 가는 길에 내려놓고 가면 저도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데만도 빠듯해서 안 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저 시애미가 하는 일이라면 거절부터 하고 본다고 하면서 니네 엄마한테 돈을 얼마를 주길래 시모가 애 봐준다는데도 싫다고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는 목적은 하나였어요. 할머니 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우리한테서 돈을 받아가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아이 둘 다 봐주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한 건지 갓난쟁이인 딸아이만 봐주고 싶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친정에다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이제서야 본성을 드러내나 싶어서 친정어머니는 대가 없이 저를 위해 아이 돌봐주고 계시는 거라고, 돈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 아니라고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고 믿을 생각도 안 하셨고요. 아무튼 아이는 어머님께 맡길 생각 없고 봐주신다고 해도 돈을 드릴 여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본성이 안 바뀌었다며 혀를 차시고 저도 더 길게 이야기하기 싫어서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싸운 건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정말 두 아이 태어났을 때까지 남편과 싸운 일이 손에 꼽았는데 2번 다 시부모님이 연관된 일이었네요. 하지만 보라고 결국에는 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거 아니냐 따졌더니 남편은 그게 어딜 봐서 돈을 달라고 하신 거냐, 그건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거라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친정에 돈을 주고 있는 걸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냐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어야지, 그저 시자 들어가는 자기 부모님 일이라면 매번 그렇게 불만을 갖고 들으니 좋게 들릴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냉전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노골적으로 아이를 봐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련님 때문이었어요. 이제 장가갈 준비를 하던 도련님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돈을 지원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대놓고 저희한테 둘째가 장가가니 돈을 내놓으라 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 아이 봐준다는 걸 이유로 저희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도련님 장가 보내기 위해 이래저래 노력을 해봐도 돈 나올 구멍이 첫째인 남편밖에 없었으니 나중 가서는 대놓고 동생 장가 가는데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하냐며 돈 1,000만 원이라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둘째가 시집 가는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 아냐며 나중에 가서 아쉽게 안 할 테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다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남편 입장에서 그 돈을 주고 싶었는지 주기 싫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간 저한테 해왔던 소리나 으스대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대번에 거절을 해주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절 위해 그런 대답을 한 거라지만 별로 고맙지가 않네요. 차라리 그때 준다고 했으면 제가 질려서라도 결정을 일찍 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부모님 시커먼 속내를 다시 알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라는 태도로 일관하니 남편도 더 이상 저에게 시부모님이나 도련님네와 좋은 관계로 지내기를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고
친정어머니께서 계속 아이를 돌봐주면서 저도 회사 일에 집중하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댁과는 연을 끊고 지냈네요. 남편이 뒤에서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는 몰라도 저는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다 해도 받은 적 없었고 집까지 찾아온다고 해도 문 열어드린 적 없습니다. 남편 속이 그때마다 타들어간 건 알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단호한지 충분히 인지를 하는 분들이시니 연락이 끊기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긋지긋한 10월도와 이별하고 현재까지 아득바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 3개짜리 40평형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새로 개발된 신도시이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이고 처음 이삿짐 드리는 날에는 감개가 무량하더군요. 그 비좁은 집에서 부대끼며 살며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야 애들이 어려서 한 방을 쓰게 했지만 아이들 커가면서 더 이상 같은 방을 쓰게 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첫째인 아들이 희생해서 거실을 자기 방처럼 사용했습니다. 구석의 작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거실인지라 그 흔한 침대도 놔주지 못하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15년 가까이 연을 끊고 지낸 시부모님이 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어떻게 오셨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뻔하게도 남편이 모시고 왔더군요. 집 이리저리 다니면서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집이 참 좋다며 구경을 하더라고요. 제 속은 속이 아니었죠. 언제 가실런지 싶더라고요. 이번엔 또 어떤 이유를 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려나 예상하고 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에게 달마다 돈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첫째가 쓰기로 한 큰 방에 가셔서는 화장실도 바로 방 옆에 붙어 있으니 자기들이 이 방을 쓰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말하는 거죠. 누가 살게 해준다고 했냐고 왜 또 15년 만에 갑자기 오셔서 그런 말을 하시냐고 했더니 이번엔 다르다고 네가 좋아하는 그 돈 우리가 줄 테니 여기서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하지도 않았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라고 두 분을 문 앞으로 내모니 그제서야 저한테 부탁하듯이 제발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하며 본인들 사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남편 돈까지 뜯어가며 올인했던 둘째한테 손절당한 지 오래라고 하덥디다. 빚까지 내가며 장가를 보냈는데 경제력 없던 시부모님이 그 돈을 갚을 방법은 따로 없으셨죠. 그래도 어떻게든 이자만큼은 두 분이서 충당을 하려고 했고 원금은 도련님이 버는 돈으로 메꾸고 있었나 봅니다. 도련님과 결혼한 동서네가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단하다는 집안에서 시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로구나 싶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이 돌봐줄 때 거기에 돈을 얼마를 주는 거냐며 성질 뻑뻑 내던 시어머니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무튼 도련님이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고 나니 시댁으로 돈 빼돌리고 있다는 걸 이유로 더 이상 몰래몰래 시부모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이혼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나 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 입장에서도 남자가 해온 집 때문에 딸을 믿고 보낸 건가 본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게 전부 다 빚더미고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게 자식들이다 보니 그쪽에서는 사기 결혼했다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몰빵했던 둘째에게 손절당한 시부모는 마지막까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정리해서 남은 빚을 갚아줬고 남은 돈 얼마 되지 않는 거 들고 나와서 그 돈을 우리한테 줄 테니 방 하나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찾아온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말년에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해해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에게는 그 어떤 지원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앗아가기만 했던 사람들이 아무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찾아왔다지만 그렇게 하도록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 20년간 3년 남짓한 시간을 제외하고 연을 끊고 살아왔지만서도 자기 부모를 저버릴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굽신대며 돌아가신 그날 밤 남편은 어떻게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10몇 년의 시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고 살지 않았느냐. 20년 되는 세월 동안 날 위해 부모 등지고 살았으니 남편 도리는 충분히 다 한 것 같다고
이제는 자기가 자식된 도리를 하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그러면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을 빼앗기기만 하던 남편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서 희생했고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저를 위해 여태껏 희생해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남은 기대에 합가는 절대 할 생각 없고 차라리 시부모님 얼마 안 되는 남아있는 돈에 합쳐서 월세방을 구해주고 일정의 생활비를 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애써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시부모님을 모실 생각이 없다면 이혼을 하겠다고요. 이혼은 협의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고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남편이 가져가는 걸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이혼 후에 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왔네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는 시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잃은 상황에 압박에 남지 않은 저를 너무 우습게 본 처사였어요. 저는 그 길로 시부모님을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는 나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고 시부모님은 얼마 남지 않은 가지고 나온 돈마저도 저에게 위자료로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이끌고 와 제 앞에서 빌더군요. 이렇게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제발 선처해달라고요. 남편만 보면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제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그 사람들 전부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20년의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고 남편과는 영영남이 되고 말았어요. 행복한 노후를 기대했던 게 저의 욕심이었을까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엄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남은 시간 저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